자, 오늘은 명제 나갑니다. 명제는 오늘이랑 목요일 두 번에 걸쳐서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명제가 뭐냐면 참 그리고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죠.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다 명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그냥 딱 읽었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할 수 있으면 명제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조건이라는 게 있죠. 조건은 뭐냐면 어떤 문자에 대한 식이야. 근데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명제는 내가 아무런 상관없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조건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식에 여기에다가 이걸 넣으면 참이 되고 다른 걸 넣으면 거짓이 되고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조건입니다. 아시겠나요? 알겠어? 그러면 이 조건에 항상 딸려오는 게 뭐냐면 진리집합이에요. 진리집합. 진리집합은 뭐냐면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집합입니다. 오케이? 이름이 진리집합이니까 당연히 집합인데, 그 집합 안에는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냐면 어떤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전부 다 집어넣으면 걔를 진리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조건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붙이냐면 조건은 보통 소문자를 사용을 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조건 P, 조건 Q, 조건 R, 기타 등등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요. 진리집합은 그 조건에 사용된 소문자에 대문자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죠. P, Q, R 이런 식으로. 아시겠나? 알겠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냐면 조건과 조건을 두 개를 이어 붙이면 명제가 될 수 있어. 맞죠? 조건 두 개를 이어 붙이면 명제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어 붙여야 되냐면 두 조건을 화살표로 연결을 하면 얘가 바로 명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조건은 뭐라고? 보통 이름을 소문자로 붙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이렇게. 알겠어? 어떻게 읽는 거냐면 조건 P이면 조건 Q이다 라고 읽는 거예요. 얘는 명제입니다. 아시겠어? 요거를 명제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다 이해되셨죠? 다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니지. 자, 그래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이기 때문에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를 만들었을 때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지? 맞아? 조건은 뭐라고? 내가 참이 되게 할 수도 있고 거짓이 되게 할 수도 있어. 어떻게? 문자에 넣는 값에 따라서. 그죠? 근데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미 판단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건 두 개를 이어 붙여서 명제를 만드는 순간에 걔는 참거짓이 결정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내는 거야. 알겠지? 내가 참으로 만들거나 거짓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내는 거예요.
하준아, 듣고 있어? 네. 내가 밝혀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되려면 반드시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이 두 조건의 진리집합 끼리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조건 P의 진리집합 P랑 조건 Q의 진리집합 Q 둘의 관계를 비교를 했을 때 앞에 있는 조건이 뒤에 있는 조건의 부분집합이면 됩니다. 알겠어?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조건의 부분집합이면 완성이에요. 아시겠나? 그리고 이렇게 조건 두 개를 이어붙여서 만들어진 명제 중에서 앞에 오는 조건을 뭐라 부르냐면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오는 걸 결론이라고 부른다. 알겠어? 알겠어? 요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에 대해서 배워요. 부정. 맞아? 부정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계속 명제 조건 놓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정도 두 가지로 가릴 수가 있어. 자, 명제의 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의 부정이 있어. 명제의 부정은 쉬운 편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론만 부정하시면 돼. 알겠어? 결론만 부정을 하시면 돼.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not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다 혹은 반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명제는 부정을 하실 때 결론만 부정을 하시면 돼. 맞아? 다들 기억나시죠? 근데 조건의 부정은 약간 까다로워요. 일단 뭐가 까다롭냐면 표현하는 방법부터가 까다로워. 원래 조건 P가 있다라고 하시면 얘를 부정형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앞에 물결을 붙이시면 얘가 부정의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읽는 거냐면 not P라고 읽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맞아? 쓸 때 이렇게 쓰고 읽을 때 not P라고 읽으면 되고, 조건의 부정은 조건 내에 부정할 수 있는 거 부정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부정을 하셔야 돼. 알겠어? 조건 내에 부정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다 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부정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모든이에요. 모든은 부정하시면 뭐가 돼? 모든은 부정하면 뭐가 돼? 어떤이 되죠. 맞아. 모든은 부정하시면 어떤이 돼요. 그럼 반대로 어떤은 부정하시면 모든이 나오시면 되겠지. 그치? 두 번째는 그리고. 그리고는 부정하시면 뭐가 나와? 또는이 나오시면 되죠. 그러면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나오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로 또 자주 등장하는 건 뭐냐면 교집합. 교집합은 부정하시면 합집합이 되시면 되는 거고. 맞아. 다음에 네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등호인데, 등호는 부정하시면 아니다. 뭐 이런 걸 부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등호. 자, 얘는 부정하시면 각각이 어떻게 돼? 방향이 바뀌고 등호도 바뀌셔야 돼요. 그죠? 얘는 왼쪽을 바라보면서 등호가 없으니까 부정하시면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등호가 달리면 되는 거고요. 얘는 왼쪽 바라보면서 등호가 있으니까 부정은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등호가 없으면 됩니다. 알겠어? 요게 가장 대표적인 부정의 표현이다. 필기하세요. 자, 다음에
자, 명제의 역과 대우입니다. 명제의 역과 대우.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자, 첫 번째 역은 뭐냐면 원래 P이면 Q이다. 이렇게 조건 두 개를 이어 붙여서 만든 명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역은 뭐냐면 원래 이렇게 있던 명제를 갖다가 부정을 하든지 뭔가 순서를 바꿔서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의 역은 어떻게 되냐면 순서를 바꾸시면 되죠. Q이면 P이다. 어렵지 않죠? 알겠어?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원래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원래 참이었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 원래부터 참이었어. 그러면 그 명제의 역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에요? 거짓이?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지. 네가 어떻게 알아? 원래 명제가 참이고 그 명제의 역은 몰라요. 해보셔야 돼. 그죠? 가장 이런 거 설명할 때 거의 모든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x제곱이 1이면 x의 절대값은 1이다. 얘를 예로 든단 말이야. 그지?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x제곱이 1이려면 되는 x 뭐뭐 있어? 풀마 1이에요. 그죠? 그러면 풀마 1은 여기에 포함돼 안 돼? 돼요. 그죠? 똑같으니까.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근데 이거 역 하시면 뭐야? 절대값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잖아. 그죠? 참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일 때 역은 몰라. 알겠어? 요게 역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우. 자, 대우는 좀 복잡한데 원래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 이 명제의 대우는 뭐냐면 not Q이면 not P이다 로 구하는 게 대우예요. 알겠어? 근데 대우는 쓰잘데기 없는 것 같지만 왜 배우냐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역시나 참이야. 알겠어? 그래서 왜 중요해? 원래 명제와 결과가 같기 때문에 내가 이 명제를 보고 해석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의 독해 능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생각을 두 번, 세 번 꼬아서 해야 되는 명제인 경우가 나와. 그럴 때 대우를 이용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언제 쓰시면 좋냐면 어떤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을 때 대우를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알겠어? P에 앞에 있는 가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조건에 어떤이라는 게 등장을 하시면 대우를 했을 때 매우 좋다. 알겠어? 왜? 어떤은 뭘로 바뀌니까? 모든으로 바뀌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기가 쉬워져요. 알겠어? 네, 이렇게 하는 게 역과 대우였다. 아시겠어? 그 다음에 뭐 하려던 게 있는데 하나만 더 합시다. 뭐냐면 그냥 부정일 경우에 그냥 어떤 명제를 갖다가 부정하는 방법이 뭐라 했어? 결론을 부정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맞아? 결론을 부정하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 얘는 원래 명제가 참이면 부정을 하면 얘는 무조건 거짓이 나와요. 맞아? 결론
부정을 하면 무조건 거짓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래 거짓이었던 명제를 부정을 하시면 얘는 몰라요. 알겠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부정을 하셔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대우는 무조건 믿으세요.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야. 알겠어? 근데 원래 명제 해석이 힘들어서 대우를 해봤어. 먼저 대우를 했더니 걔가 참이야? 그럼 원래 명제도 참이야. 얘는 그냥 믿으시면 돼. 근데 역이나 부정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조건으로 오는 게 어떤 조건이 있느냐에 따라서 부정했을 때와 역을 했을 때 결과가 이전의 명제에 따라서 따라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맹신을 하시면 안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역이나 부정은 역과 부정을 통해서 결과를 판단했다고 원래 명제까지 결과를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해보는 걸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인데 왜 이름이 필요고 충분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마 영어를 번역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필요고 충분이라는 말이 붙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충분 조건.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야. 오케이? 라는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얘는 뭐라 할 수 있는 거냐면 P는 Q의 충분 조건이다. 오케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참일 때인 게 중요해. 참이면 P는 Q의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 반대로 P는 Q의 충분 조건이면 P면 Q이다가 참인 거야. 알겠냐? 다음에 두 번째는 필요 조건. 자, 필요 조건도 마찬가지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일 때인 게 중요해요. 참 아니면 안 돼. 이때 Q는 P의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알겠어? 세 번째는 뭐냐면 필요 충분 조건. 자, 얘는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도 참일 때, 이때 P는 Q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오케이? 그리고 또 어차피 Q이면 P이다, P이면 Q이다. 순서를 바꿔도 참이기 때문에 Q는 P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알겠어? 그래서 사실상 문제에서 더 많이 쓰이는 건 뭐냐면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를 가지고 어떤 순서의 명제가 참인지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아시겠죠? 필기하세요. 됐습니다.
자, 어디로 오시냐면 126쪽 기본 문제 7-3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7-3번. 전체 집합에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이 각각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P랑 Q를 합집합을 하시면 P가 나오고요. Q랑 R을 교집합을 하시면 공집합이 나올 때 다음 명제 중 참이 아닌 것을 고르랍니다. 그죠?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진리 집합들의 관계를 보고 그림을 그려보면 P랑 Q랑 합집합을 했는데 P가 나왔어. 그럼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리셔야 돼? Q가 P의 부분 집합이어야 가능한 그림이죠. 맞아. 이거여야 둘이 합집합을 했을 때 P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Q랑 R이랑 교집합하면 공집합이라며. 그지? 그러면 R은 어떻게 그려 넣어야 돼? Q랑 안 만나게 그려 넣어야 되는데 P랑은 만나게 그리시는 게 맞겠죠? 왜냐면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 집합까지 겉에 테두리에 둘러주시면 완성이다. 이렇게, 그죠? 이 그림을 가지고 푸시면 되는데, 자, 1번. Q이면 P이다. 가 참인지 아닌지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벤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Q가 P의 부분 집합이면 되는 거죠. 맞아? Q가 P의 부분 집합이면 돼. 그림 봐. 맞아? 네, 맞아요. 1번은 참이에요. 그죠? 자, 다음에 2번. R이면 not Q에 포함이 되느냐. R이면 not Q. not Q는 뭐야? 얘 진리집합은 뭐겠어? Q의 여집합이 되겠지. 그지? 이해돼? 맞아. 그러면 뭐 어떻게 알아보시면 돼? 2번은 R이면 not Q에 포함이 되느냐. R이랑 Q의 여집합에 R이 포함되느냐. 돼? 안 돼? 되죠? 2번도 참이에요. 그죠? 자, 3번. P이고 Q이면 not R이냐. P이고 Q는 뭐야? P와 Q의 교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맞아? P랑 Q의 교집합 가시면 어디야? Q인데. 얘이면 not R에 포함이 되느냐. 맞죠? 그죠? 다음에 4번. P이고 R. P이고 R이면 여기야. P이고 R이면 not Q에 포함이 되느냐. 되나요? 되죠? 다 그림 따라오고 계시죠? 이서윤 그만 졸고. 자, 다음에 5번. P이면 Q. P 또는 Q. P 또는 Q는 뭐야? P랑 Q의 합집합이니까 P가 나오시면 되겠죠. 얘이면 R이냐. 틀렸죠?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진리집합으로 명제의 참것이 판단하는 거 알아봤고요. 자, 다음에 7-4번. 네, 3번 가겠습니다. 3번. 자, 7-4번에 3번. 다음 명제의 부정의 참거짓을 판단을 하랍니다. 자, 3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3은 0이다. 자, 요거 부정부터 한번 아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얘는 뭐냐면 전제 조건이야. 알겠어? 실제 명제는 뭐냐면 요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 아니면 얘도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얘도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 알겠어? 얘도 조건, 얘도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부정을 하실 때 명제이기 때문에 결론을 부정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정할 수 있는 표현을 전부 다 부정을 하셔야 돼. 맞아? 그러면 얘를 부정을 하시면 어떤 실수는 뭘로 바뀌면 돼?
모든 실수로 바뀌면 되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얘는 부정하시면 x 세제곱 플러스 3은 0이 아니다 라고 만드시면 되겠죠. 그죠? 얘가 참거짓을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인가?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제곱이요. 아,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그죠? 실수기 때문에, x가 실수기 때문에 제곱을 하시면 무조건 0 이상인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지? 근데 여기다가 3까지 더했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3 이상의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x에다가 모든 실수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0 아닌 거 나오는 거 맞죠? 이해돼? 그래서 얘는 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알겠어? 부정도 연습하고 참거짓 판별하는 것도 연습 한번 한 거예요. 다음에 130쪽으로 오세요. 130쪽. 7-5번에 2번. 자, 다음 명제에 참거짓을 판별을 하고 또 주어진 명제에 역이랑 대우를 말하고 각각의 참거짓을 판별을 하랍니다. 그죠? 일단 아무것도 하기 전에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명제를 해석을 하실 때 일단 해석이 필요한 구문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이고라는 말이 등장했잖아. 그죠? 즉 x가 2인 거랑 y는 3인 거랑 동시에 있는 거야. 알겠어? 둘 중에 하나만 2고 하나만 3이고 이런 게 아니라 x도 2면서 y도 3인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둘이 더하면 5니. 맞아, 틀려? 맞아요. 그죠? 당연히 맞는 얘기죠. x가 2고 y가 3일 때 더하면 5 나오는 거 당연히 맞아. 그지? 다음에 얘 역. 자, 역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 가정과 결론이죠.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역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플러스 y가 5이면 x는 2이고 y는 3이다. 이거 맞아, 틀려? 아니에요. 그죠? 왜? x 더하기 5를 만족시키는 xy의 순서쌍은 꽤 많아. 그지?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단 하나. x, y의 순서쌍 중에서 2, 3인 거 단 하나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순서쌍이 여기 하나의 순서쌍의 부분집합일 리가 없겠지. 그지? 얘는 당연히 거짓이고요. 다음에 대우. 자, 대우는 순서도 바꾸고 둘 다 부정형 처리를 해주셔야 돼. 그죠? 그러면 자, 얘는 x 플러스 y가 5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그리고 y는 3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래 가운데가 이고, 즉 그리고잖아요. 그죠? 그럼 뭘로 바꾸셔야 돼? 또는으로 바꾸셔야 되지. 아시겠나?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뭐 원래 명제가 참이었으니까 안 봐도 참이에요. 맞아? 맞아? 근데 이거 봤을 때 참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몰라요. 네? 모르겠어요. 참인 것 같아, 거짓인 것 같아? 잘 모르겠잖아. 그지? x 더하기 y가 5가 아닐 때, 5가 아니면, 둘이 더했을 때 5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거나 아니면 y는 3이 아니다 라는 건데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고르기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석이 어려운 명제를 주면 대우를 다시 대우하면 원래 명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얘는 쉬워 보이잖아. 그죠? 여기서 참거짓을 판별을 해서 그대로 가져오시면 문제 해결인 거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 요렇게 해석하기 어려우면 대우를 이용하시면 된다. 자, 다음에 7-6번. 다 보기는 좀 그렇고요. 2번, 정답인 2번만 한번 볼게요. 자, 2번. 자, 세조건 PQR에 대해서 2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옳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P이면 not Q, 그리고 R이면 Q. 요 두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얘도 참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 뭘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냐면 3단 논법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죠? 삼단 논법 뭐냐면 이런 거죠. A이면 B이다. 근데 B이면 C이다. 두 개가 참이야. 그지? 그러면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 A이면 B다가 참이기 때문에 A가 B의 부분집합인 거야. 그죠? 그 다음에 B면 C가 참이기 때문에 B가 C의 부분집합이에요.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아니 그러면 A도 C의 부분집합이니까 A이면 C이다도 참일 거 아니야. 그지? 이해돼? 이해돼? 이게 원리고요. 근데 문제 풀 때 이렇게까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하는 건 사실상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만 하시면 돼? 어떤 명제의 결론과 가정이 똑같으면 합쳐버리시면 되죠? 맞아? 어떤 명제의 결론과 가정이 똑같으면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조건이랑 이어버리면 완성이에요. 요렇게 하는 게 3단 논법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2번에서 P이면 not Q다. 그리고 R이면 Q다를 가지고 P이면 not R이다.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방법이 뭐야?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P가 필요하고 not R이 필요해. 그지? 이해돼? P는 여기 있어. not R이 없잖아. 그죠? R이 등장하는 명제가 어디냐면 R이면 Q이다 이건데 얘가 참이잖아. 그지? 참인 걸 유지하면서 not R로 형태를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어? 대우하시면 되죠. R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대우인 not Q이면 not R이다도 참이라는 거예요. 알겠어? 여기까지 알겠어? 그러면 not Q랑 not Q 결론과 가정이 똑같아졌으니까 이어버리고 맨 앞에 있는 조건과 맨 뒤에 있는 조건을 이으시면 P이면 not R이다도 참인 거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게 3단 논법이었죠. 그래서 7-6번에는 정답이 2번이고요. 자, 다음에 138쪽.
자, x가 실수일 때 다음에서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자, 문제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조건 두 개만 준 거예요. 그죠? 이거 조건 두 개 이어서 명제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문제에서? 안 만들었어. 그죠? 그냥 조건 두 개만 던져준 거야. 그럼 보세요. 부등식이 나왔잖아. 그지? 자, P에 나와 있는 2차 부등식 푸시면 해가 뭐예요?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식 해결하면 해로 뭐가 나와?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로 잡히시면 되고요. 그죠? 얘는 해가 뭐가 나와? 인수분해 살짝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x-2, x-4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식이 0보다 크다의 형태니까 작은 것보다는 작다 또는 큰 것보다는 크다. 이렇게 오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그러면 부등식이 등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수직선을 그리셔야 돼. 알겠어? 부등식 등장하시면 무조건 수직선 그리세요. 그러면 이 수직선에다가 P의 해의 범위를 그려 넣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가 P가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Q의 범위를 여기다가 그려보면 여기에 2가 있고요. 여기에 4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는 또는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얘도 Q인 거고 얘도 Q인 거다.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조건 P의 진리집합 P랑 조건 Q의 진리집합 Q를 비교를 했을 때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요?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 P가 Q의 부분집합이야. 그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를 명제로 바꾸면 뭐가 참이라는 얘기야?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얘기예요.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P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P는 Q의 무슨 조건? 그렇죠.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어? 부등식일 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됐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숙제가 있어요. 자, 연습 문제 숙제. (139쪽이죠) 자, 7-1번 7-3번 그 다음에 7-5번 7-7번 7-8번 다음에 7-10번에 1번 4번 7-13번 까지가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랑 우리 아직 명제 진도가 뒤에 더 남았어요. 명제 증명과 절대부등식이 남았는데 그래서 절대등급 숙제는 오늘 뭐 한 장 정도 나갈 거다.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가세요. 숙제 꼬박꼬박 하세요. 진짜 기회가 남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 본인 스스로가 알 거라고 생각을 해. 아시겠죠? 집에 가세요. 어이구. 잘 가. 잘 가. 잘 가. 하준아 내일 2시 알지? 김영준 숙제하시고. 아니 남아서 하라고. 너 서종희 선생님 숙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넌 잘 가. 잘 가. 집에 갔다 와. 잘 가. 어? 야, 왜 공부를 거꾸로 하냐? 왜 공부를 거꾸로 해? 왜 영어학원에서 수학 숙제하고
수학 숙제 해야 되는 시간에 영어 숙제.